안녕하세요, 랑싸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5년 된 신혼부부예요. 요즘 비혼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집 문제가 한몫할 것 같은데요. 집 구할 돈도 없으니까 당연히 결혼을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도 결혼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럴 것 같아요. 저희는 전세 1,500만 원짜리 4평 집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다시 결혼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 선택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저희의 시작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시작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 선택을 함으로써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전세 1,500만 원짜리가 세상에 어딨나 싶잖아요. 게다가 4평 집이라니.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저희가 그렇게 시작한 이유는 당연히 제일 큰 요인은 돈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결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둘 다 백수였어요. 둘 다 백수인데 겁도 없이 결혼을 하기로 한 거죠. 서로 결혼을 결심하고 뭐를 먹고 살지, 어디에 가서 살지 이런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연애할 때부터 자영업을 할 계획이어서 어디에 가서도 새롭게 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남편은 이미 서울에서 10년 동안 자리를 잡아서 일도 하고 생활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두 사람이 수많은 대화를 하다가 내린 결론이 남편이 하던 일과 생활을 모두 정리하기로 하고 저랑 같이 자영업을 운영하기로 했고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도시에 가서 새로 자리를 잡자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서울은 둘이 시작하기에 주거비랑 생활비 면에서 금전적으로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서 10년 동안 산 사람이 다시 또 다른 도시에 가서 자리를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모두 내려놓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맨땅에 헤딩식으로 무작정 온 거예요. 이렇게 와서 집을 구해야 되니까 제일 저렴한 동네가 어딜까 생각을 했을 때 대학가가 제일 싸겠다 해서 무작정 대학가에 집을 보러 갔어요. 대학가라서 저렴한 집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방 크기가 혼자 겨우 살 정도였어요. 다행히 방은 거의 다 풀옵션이어서 몸만 들어오면 되겠다 해서 이제 집을 계속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전세 1,500만 원짜리 집을 딱 봤죠. 집이 진짜 코딱지만 하더라고요. 일반 집보다 더 작아. 가격만 보고 계약을 했어요. 당시가 4월 정도였는데 대학가는 2월, 3월 초에 집이 나가지 않으면 한 해가 모두 공실이잖아요. 그 집도 원래는 월세로 내놓으신 건데 안 나가서 전세라도 내놓자 해서 1,500만 원에 내놓으신 거였어요. 그렇게 저렴해도 등기부등본 다 떼보고 계약을 했어요. 그때는 진짜 등기부등본에 등자도 볼 줄 몰랐는데 남편이 서울에서 자취하던 짬이 있어가지고 등기부등본 이런 거 꼼꼼히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 도시에 와서 그 집을 계약하고 남편 짐을 서울에서 용달을 싣고 와서 그 집에 다 옮겨놓고 저희는 신혼여행을 갔어요. 말이 신혼여행이지 식도 올리지 않은 상태였고 자영업 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 자영업하면 어디 다니지를 못하겠구나 해서 같이 배낭여행을 간 거예요. 그렇게 배낭여행 5개월 정도 다녀오고 4평 집에서의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막상 사니까 진짜 더 작더라고요. 근데 또 사니까 사라져요. 거기에 살면서 자영업장 알아보러 발품도 팔러 다니고 자영업장 구한 후에도 그쪽에서 계속 출퇴근을 했어요. 딱 이 정도예요. 그냥 이 보이는 게 다예요. 집에 책상, 침대, 건조대 이것도 다 못 피고 딱 반만 펴놓고 조그마한 사이에 둘이 쪼그려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쪼그려 앉으면 집이 꽉 차요. 밥상도 없어서 박스 엎어놓고 밥상으로 쓰고 침대도 싱글 침대였는데 그때는 그렇게 좁은 데서 둘이 잘 잤어요. 지금은 살만 닿아도 잘 못 자는데 그때는 집에 대한 아쉬움이 진짜 1도 없었어요. 일도 안 하고 있었지. 고정 지출 안 나가지. 얼마나 좋아요? 이 집이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그 새로운 도시에서? 심지어 배낭여행을 다녀온 직후여서 집 컨디션이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여행 다니면 더한 곳에서도 잘만 자거든요. 진짜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 둘이 싸우면 갈 데가 없어요. 싸우면 한 사람은 이불 덮고 누워 있어야 돼요. 그게 공간 분리예요. 저희가 참 생각해보면 진짜 궁상맞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저렴한 집을 고집을 했냐면 자영업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자영업을 시작할 때 얼마나 들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집에다 돈을 얼마큼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욕심 부려서 집에다 돈을 좀 많이 썼는데 자영업장 내가 마음에 드는데 골랐는데 돈이 모자라. 그럼 그게 진짜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처음부터 집에다 투자를 할지 자영업에 투자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자영업장에 투자를 하기로 하고 그런 집에 산 거죠. 그리고 수입이 둘 다 없는 상태니까 고정비 나가는 게 제일 아까웠고 건물 관리비 몇만 원 내는 것도 아까워서 관리비 없는 건물을 찾아서 들어온 거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정말 미련한 방법이었다. 지나고 봐야 알아요. 그때는 진짜 재테크고 뭐고 저는 돈에 굉장히 꽉 막힌 사람이었어요. 대출은 무조건 나쁘고 집은 전세가 제일 좋고 그리고 전세는 무조건 내 돈으로만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사평 집에 살면서 자영업장도 구하고 영업장 근처로 이사를 해야 했어요. 그 자영업장 근처에 5천만 원 미만으로 정해서 빌라를 한 10개를 넘게 봤어요. 물론 금액이 싼 집에 살고 싶었지만 막상 보니까 마음에 드는 집이 없더라고요. 몸테크를 해야 돈이 모인다 이런 사람이어서 무조건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껴야 돼 이랬거든요. 그렇게 빌라를 막 보러 다니는데 남편이 6,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일단 아파트에 들어가면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이미 6,500만 원은 우리가 생각한 예산 초과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남편이 그 집을 보고 오더니 여기에 무조건 살아야 된다. 무조건 아파트가 거주 환경이 좋고 이렇게 싼 아파트를 구할 수도 없다. 그리고 모자란 돈은 전세대출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저를 설득을 한 거예요. 이제 자영업을 오픈을 했으니까 전세대출 이자 내는 것도 너무 싫었거든요. 대출 이자도 안 나가고 아파트 관리비도 안 나가는 빌라를 잘 구해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5천 이하의 집들만 보다가 6,500만 원짜리 집을 보니까 너무 비싸다고 느껴진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수준에 6,500만 원짜리 집에 들어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6,500만 원짜리 집이 뭐 얼마나 하냐고 쩔쩔매냐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자취를 굉장히 오래 해와서 아낄 줄만 아는 생활을 오래 해온 거예요. 그래서 고정지출에 좀 민감한 편이에요. 내가 내 생활 수준을 계속 올리면 고정지출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득을 당했죠. 그래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그 아파트를 들어갔어요. 근데 또 남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아서 우리 현금은 예금을 넣어두자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대출에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니까 대출을 최소로 받고 돈을 다 아파트에 넣어야지 왜 대출을 최대로 받고 돈을 다 안 넣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설득을 또 당했죠. 왜냐면 당시에 이자가 진짜 굉장히 저렴할 때였어요. 예금을 맡기면 예금 금리가 더 높은 거예요. 내가 지금 몇만 원 아끼려고 이렇게 사는데 몇만 원 더 세이빙 되면 좋지 해서 대출을 4천만 원을 받았고 2,500만 원은 저희 돈을 깔고 앉고 진짜 새로운 신혼집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에 사평집에 살 때도 어차피 1,500만 원 들어갈 거였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의 집을 찾아서 1,500만 원만 넣고 나머지는 대출받아서 살면 됐는데 왜 그렇게까지 고생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정부 상품 좋은 거 진짜 많잖아요. 저희는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인 거죠. 그렇게 2,500만 원 깔고 4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진짜 신혼집에서의 생활이 시작이 돼요. 거기서 거의 2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정기예금 넣어놓은 금액으로 청약을 했어요. 만약에 저희가 5천만 원 미만짜리 집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우리 돈을 다 깔고 앉아있으면서 살았으면 돈은 돈대로 깔고 앉아있고 사는 컨디션은 절대 나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당장 운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으니까 청약 이런 건 꿈도 못 꾸죠. 대출을 활용하니까 재테크에 눈을 좀 뜬 거예요. 근데 그 덕에 청약이 되고 다주택자의 삶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하락장 맞은 거 보면 그냥 5천만짜리 빌라 살고 돈은 열심히 모으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네요. 슬픈데. 근데 또 여기서 드는 의문은 지방에 사니까 그렇게 저렴한 집이 있는 거 아니냐. 결국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그런 집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사는 이 지역도 그때 당시 알아보던 전세 5천만 원짜리 미만 빌라들도 지금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좋은 집은 계속 안 좋아요. 저희 지역도 비싼 데는 굉장히 비싸죠. 여러분이 사는 그 동네에도 분명히 싼 동네가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서울에서 시작을 했어도 주거비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곳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돈을 모으려면 무조건 몸테크를 해야 돼요. 2년 채 못 살고 세 번째 집도 전세 8천만 원짜리 집으로 갔어요. 점점 삶이 좋아지고 있죠? 근데 금액적으로 봤을 땐 좋은데 거기는 이제 무슨 집이었냐면 재건축 조합 설립을 하고 있는 아파트였어요. 현수막에 막 걸려있어요. 조합 설립하고 있고 지금 인가 났고 뭐 이런 단계가 붙은 거기가 딱 그런 데였어요. 저희는 사실 이사를 안 하고 싶었는데
임대차 3법이 막 터져가지고 주인이 바뀌었고 새로운 주인이 들어온다고 했고 전세가가 막 뛰고 있고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도 전세가 8천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집 컨디션은 더 안 좋아졌는데 전세 금액이 올라간 거죠. 대출을 1,000만 원을 더 얹어가지고 저희 돈 3천만 원을 깔고 대출 5천만 원을 받아서 세 번째 집으로 또 들어갔어요. 이렇게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아파트에서 또 2년을 살고 지금 여기가 네 번째 집이에요. 지금은 이제 집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죠. 이제 이 집도 3월 달이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나가야 돼요. 5번째 집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저희는 설명드린 것처럼 몸테크를 하는 게 좀 익숙해서 어디를 가도 살겠지라는 생각은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는 모르겠다. 대책 없다 진짜. 그냥 이번 영상은 저희같이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고 싶은데 집이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 가치관이 잘 맞는 배우자가 있으면 어디에 살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 신혼이 가장 돈 모으기 좋을 때니까 몸테크 좀 하면서 돈 모으면 돼요. 저희도 그만큼 잘 모았고요. 시작할 때는 아이도 없고 학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환경도 좀 안 좋으면 어때요? 다 사람 사는 데인데 돈을 무조건 세이빙해서 진짜 돈이 필요할 때 진짜 내가 자리를 잡아야 될 때 돈이 없으면 그것만큼 슬픈 게 없으니까 그때를 위해 우리가 돈을 열심히 모아야 돼요. 남한테 잘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